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초부터 코인 에어드롭을 발표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을 팔고 있는 피터 시프. 스트래터지 주식이 자꾸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안 됐었죠. 근데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25년 47.5%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치면 밑에서 꼴등에서 여섯 번째다. 들어갔었다면 최악 중에 최악이었을 것이다. 이런 또 비트코인의 스트래티지에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 종종 얘기 드리지만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비트코인을 비판했냐?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략 2012년도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이 그때 뭔지 알았을까요?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그 태생이요. 탈중앙화 화폐로서 실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자산 쪽으로 이제 그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현물 ETF 그리고 스트래터지 또 메타플래닛 또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들 또 지수에 편입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 제도권 자산이 됐고 여러 가지 해칭할 수 있는 도구 옵션들이 많아졌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태생이 탈중앙화에서 나왔지만 이게 핵중앙화 쪽으로 방향을 선호했습니다. 전통 금융이 집어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편입이 된다. 빠진다. 이번에 이제 선물이 이제 크게 저번에 10월 10일에 크게 하락한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가요. 그들의 선하기에 사실상 이제 통제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크립토 자산이 그들이 한마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에 따라서 놀아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해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전통 금융에서 여기에서 큰 가치를 보고 손아귀에 집어삼킨 거예요. 요것을 이제 그냥 단순히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알고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도 금이다 비트코인 그냥 차트로 보여드리면 아주 가장 이해가 쉬우시겠죠. 노란색 이 차트 가격 차트가 금이고요. 비트코인은 이 초록색입니다. 딱 봐도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사실은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금을 비교를 굳이 하려면 이 빨간색 테두리 내에서만 비교를 해야겠죠. 딱 봐도 이제 그 초록색 비트코인 가격 상승 폭이 금이랑은 사실 비교를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놓고 있는 가격이 이렇게 좀 흐물흐물했을 때 그리고 지금 포함해서 이럴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혜성처럼 피터 시프가 등장을 해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불법이다, 다단계다, 거품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팔고 금 샀으면 수익률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이제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변형된 버전을 이제 그 언급을 합니다. 지난 15년 할까 하다가 그냥 초반 5년은 떼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금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270%가 올랐습니다. 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수익률 2015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무려 28,000%입니다. 딱 봐도 뒤에 공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요. 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날로그화 될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금 대비한 비트코인.
뭐가 더 이제 미래에 더 가치를 각광받을지는 뭐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에서 ETF 흐름 뭐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다 나와 있죠. 최근에 봤더니 신규 수요가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요, 이제 뭐 저는 뭐 차트를 제가 뭐 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차트를 가끔씩 이렇게 저도 보는데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 바닥이 잡힌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보면요. 이미 이제 지지 라인이고 뭐고 지금 싹 다 깨졌고요. 물론 코인마다 이제 격차는 있지만 바닥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일단 품고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소위 관광객 투자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제 투어리스트 뭐 인베스터라고 해서 관광객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뭐 즐겨 보시는 우리 크립토 TV가 아니어도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맥주도 따르면 그 거품 있잖아요. 후 부는 순간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날아가셨고 대신에 금, 은, 또 구리 혹은 이제 한국의 국장, 비투족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 CME에서 증거금을 계속 올리면서 금, 은 가격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반면에 코인 쪽으로만 한정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존보족들이 거의 다 울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지금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죠. 언제까지냐. 희망 고문. 이게 계속 뒤로 갈수록 하나 둘씩 마치 오징어 게임 예전에 보시면 스테이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졌던 기억하십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 혹시 골이 깊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만큼 산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실은 확신을 합니다. 이거 이제 확신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산이 높은데 계곡이 좁은 산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죠. 객관적인 저는 법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투자는 또 심리에 의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남들이 이제 작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은에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또는 저 엔비디아 지난 2년, 3년 엔비디아 했으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대부분 그것을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 운 정말 굉장히 좋네. 기막힌 타이밍이었네. 이런 문구가 그러니까 이런 그 의견이 더 많으실까요? 전 후자라고 보거든요. 원래 남들이 성공하는 건 쉽게 보이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올해 저는 이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왜? 1년 전에 국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2000, 뭐 200, 3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정말 뭐 다 죽어가는 박스피 그것도 뭐 이제 5년, 10년이지 뭐 거의 20년도 가고 근데 불과 뭐 6개월 만에 4천을 뚫어냈잖아요. 올해 코인과 같은 경우 코인은 좋은 점이 뭐냐? 그래도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채권 대비해서 사이클이 더 빨라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4년 주기 전 이거 아예 그냥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올해 들어서 저는 우량 코인에 있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때 잘 덜어낼 수 있겠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큰 뭐 수억을 벌었다. 이거 자랑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굳이 뭐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이제 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제 속으로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 운 좋네.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그렇게 답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로비 그룹이 있었죠. 24년도 11월 달을 제가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테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피터 틸 사단들, 코인 기업들, 친코인 기업들이 로비를 엄청 해서 미국의 대통령,
장관들, 그 밑에 산하 기관들, 국회의원들을 사실 친코인 쪽으로 쭉 끌어당겼던 거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선거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후원하는 Stand with 뭐 크립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 그 이제 뭐 로비를 시작했죠. 다수 의원들, 특히 이제 새로 입성한 의원들을 이미 친코인 법안과 정책을 지지할 입장을 이들이 이미 밝혔다라고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Fair Shake라고 있는데요. 25년 특별선거,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하면 주지사 뽑고 할 때마다 250만 달러를 이미 써서요. 친코인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이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미국의 하원 총 435석이고요. 미국의 상원은 33석. 요것을 놓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쟁탈전을 벌일 예정이죠. 네, 트럼프 일기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하원, 이제 민주당이 이때 뒤집고 다수당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패배를 했던 거겠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에게 전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때 2018년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친코인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정권을 잡고 장관으로 들어가고 피터 틸 사단 뭐 부통령하고 있고 뭐 데이비드 sak스 다 하나씩 맡고 있죠. 크립토 로비 이건 기존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알잖아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중간 선거에서 이제 성적이 시원찮았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걸 반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정권의 노력이 아무래도 친코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량 코인의 가치들, 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뭐 솔라나가 그때 있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됐건 우량 코인들의 가치는 2018년 대비해서 사실 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요. 뭐 ETF가 되고 이제 뭐 법이 아직 다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 기관들이 상장 기업들이 막 대놓고 뭐 알트코인까지 막 사고 있잖아요. 비트 이더는 물론이고. 그러면 우량 코인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2018년 대비 상승했죠. 그때 뭐 비트코인 뭐 추억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 XRP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는 현재 밝혀진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가격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제 그 감안을 하는 거죠.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전 여전히 저평가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이다. 뭐 헐값까지는 아니죠. 뭐 비트코인 이미 뭐 이제 1억이 넘었으니까요. 긴 조정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코인이 드물지만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XRP와 솔라나, 뭐 이더리움이 되겠죠. 뭐 비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11월 달 트럼프 랠리에서 특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코인들 중 대다수는 미국 ETF가 이미 신청이 됐거나 승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저는 올해 큰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기대감 랠리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펀더멘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상원에서 1월 15일 시장 구조 법안을 심의를 할 것이다. 이게요, 계속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전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 내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럼 최고입니다. 혹시 이게 더 뒤로 나가서 이제 하반기에 된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것과 시행 간에 또 이제 간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이 되려면 사실 뭐 해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희망 고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장 구조법이 무엇인지
또 깜빡깜빡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코인이 뭐냐,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을 법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해주는 거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 그러면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할 것이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여태 이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난리를 벌인 겁니까? 맞습니다. 정의도 없이 분류도 없이 법적인 보장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혼란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아직 법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되기 전이다 보니 회색 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따로, 수탁 따로, 뭐 이자 따로, 각국은 또 이제 다 별도죠. 세금 따로 우후죽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뭐 지금 ETF도 나오고 뭐 선물 옵션도 나오고 파생 상품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나왔죠. 사실은 선물 ETF라고 하는 것도 블랙록에서 미국 정부의 로비를 한 거예요. 24년 1월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큰 성과를 가져갔죠. 누가요? 블랙록이. 정부의 로비를 해서 그 성과라는 게 뭐였을까요? 비트코인 시장을, 이더리움 시장을 선점을 한 겁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법은 그 뒤따라서 뒤늦게 끌려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누구의 힘이 큽니까? 블랙록을 무시할 수 있는 세계 정부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돈 많고 크면 다냐? 뭐 블랙록이면 다냐? 윤리적으로는 아니오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게 통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최선은 뭐 누가 어쨌다, 뭐 트럼프가 뭐 이제 장사를 한다더라, 남을 욕해봤자 내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에 기반을 둔 낙관론자가 되자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냉철한 현실,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요, 이제 맹신이 되고요, 몽상가가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선점하자. 그게 지금 뭐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더 큰 손들이 이제 정말 이제 물밀듯이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이제 몰려들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먼저 그냥 가서 깔고 앉아있자는 주의잖아요. 근데 선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계속되는 조작, 속임수, 선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겠죠. 우리에게 쉽게 그 기회를 주겠냐라고 반대로 그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건 뭐 질문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선동에도 조작에도 꿈쩍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미국의 CFTC 신임 위원장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CFTC에서 2010년부터 19년, 거의 한 9년 정도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감독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클래리티법이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에게 제출이 될 예정인데, 이 사람은 급변하는 상품 시장에 맞는 규제를 개발하는데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뭐 번외일 수도 있는데요. 버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사실 본 회사 이외에 직장 외에 부업도 하실 겁니다. 그럼 부업이 힘들지 않냐?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유튜브 힘들지 않냐? 그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은 쉽던가요? 저는 어차피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코인 투자로 버티는 것은 왜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도 이걸 이제 마음을 다질 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실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CFTC가 이제 전문성이 있다. 여기 지금 뭐 그 칭코인 위원장, 그 밑에 비서실장도 예전에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비트코인 선물을 다뤄본 사람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전문성만 있으면 뭐하냐? 게리 겐슬러 봐라. 이 사람이 뭐 코인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요,
게리 갠슬러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SEC 위원장이었고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CFTC 위원장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둘 다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의 가장 로비를 강력하게 하는 집단은 아시다시피 JP 모건입니다. 미 연준도 JP 모건과 사실 뭐 장동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제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JP 모건에서 로비를 하면 어떨까요? 찐코인이던가요? 아니었죠. 반코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손아귀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놀아놨던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리플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죠. 지금 트럼프 이기입니다. 공화당 쪽이죠. 지금 정권을 잡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세력은 블랙락을 필두로 미국의 이제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 쪽으로 바톤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터 틸 사단들이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입김을 더 받을까요? JP 모건도 로비합니다. 미 연준 여전히 살아있죠. 근데 그 이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블랙락 재무부 피터 틸 사단에 지금 많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휘둘릴까요? 이들에게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100% 확정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우리는 베팅을 할 뿐이죠. 베팅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버티는 힘은 어디서 오냐?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또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올바른 지식과 숱한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종종 나눠드리고 지식을 종종 제 오후반 우리 제 동생과 함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주주들에게 여기 지금 상장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지금 뭐 한답니까? 코인을 나눠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DJT 주식 한 주당 코인 한 개씩 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현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트럼프 관련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트럼프 미디어 관련된 무슨 회사들이 많아요. 뭐 예측도 있고 뭐 이제 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 회사에서 이거 토큰 아마 쓸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이걸 왜 안 믿냐라는 생각을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 회사 주식을 한 주를 들고 있으면 코인을 한 개씩 그냥 덤으로 더 주겠다. 쉽게 말하면 코인 에어드롭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회사 그 이제 제품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경제에서 이것을 기사로 이렇게 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코인을 뿌리겠다. 배포 대상은 이제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한 주주가 되겠죠. 1주식당 1코인. 그러니까 에어드롭이랑 뭐 똑같죠. 구체적인 배포 시점은 아직은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 보유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또 지급을 할 것이다. 이건 이제 곧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보상에는 트루스 소셜, 트루스 플러스, 트루스 또 프레딕트는 이제 뭐 예측하다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할인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트럼프 미디어의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 전례 없는 토큰 배포를 시행을 할 것이다. 주주들에게 보상을 통해서 뭐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아직 뭐 법이 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규제 좀 미흡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블랙락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미디어 회사처럼 기업들은 이를 알고 먼저 움직여요. 왜?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돼 있고 선점할 수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실은 듭니다. 근데 사실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실은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슈는 뭡니까? 초강대국의 국가 원수가 대놓고 코인 사업을 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트럼프 임기 내내 이 고리표는 아마 따라다닐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메타인지를 높여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은 거 맞는데요. 겨우 지금 이 정도의 폭락, 이 정도 지금 되는 성과를 위해서 블랙락이, 피터 틸 사단들이, 코인베이스가, 리플이, 크라켄이, 뭐 크립토닷컴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렇게 로비를 했을까요? 24년도 11월 달에 강력한 트럼프 랠리가 그때 나왔었죠. 그때 뭐 어떤 분들 뭐 먹튀했다라고 하시던데 그때 그 먹튀를 하기 위해 지금 이 모든 판을 짰고 이제는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24년 11월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랠리도 좀 컸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랠리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대감으로 되는 랠리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혁명, 진짜 유동성,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들, 뭐 AI도 지금 뭐 버블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코인도 실제적인 사용 사례, 토크나도 여기에서 더 이제 TVL이라고 하는 게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거래량도 더 터져 줘야 되고 여기에서 진짜 채택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는 올해 그중 일부가 실은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더가요. 작년 4분기에 비트코인을 8,888개 일부러 팔자를 맞춘 것 같죠. 8,888개 뭐 엄청난 거의 뭐 조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새롭게 샀습니다. 전 테더가 그래서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지금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불안정한 수입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든 내가 지금 그 수입이 어쨌든 나오는 것들의 일부를 뭐 이제 예금 적금보다는요.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별로 없죠. 수입의 일부를 조금씩 떼서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스스로 드는 5년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저도 압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워낙 비싸졌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 금조각 모으는 마음으로 뭐 이제 실버 바를 하나씩 조그만 거 차곡차곡 쌓는 느낌으로 모아 가셨으면 어떨까?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해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녹아내릴 수 있지만 비트 이더는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저는 조금 여기서 더 간다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로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이 나신다면 이거 스테이킹 맡길 수 있잖아요. 뭐 비트에서도 나중에 뭐 이제 세금은 내겠지만 노후 연금으로 이것을 이자로 차곡차곡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지금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데 시총이 어느 정도 많이 커지면요. 그 이자는 그래도 저는 웬만한 월세보다 사실 이 이더리움 솔라나 이 그 스테이킹 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자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강남 아파트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강남 아파트만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이건 이제 파는 자산은 실은 아닌 거죠. 그냥 자식에게 내가 물려줄지 뭐 강남 아파트 쉽게 팔까요? 이제 자녀에게 증여 많이 하던데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외의 코인은 혹시 그러면 어떡하냐? 저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저도 뭐 헤데라도 있고 뭐 이제 도지코인도 많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이 외의 알트코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동성 홍수가 실은 터져줘야 돼요. 이게 이제 클래리티 법과 한번 이제 그 부딪히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의 성격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유동성이 터지는 그 후반부에 뒤늦게 그냥 이렇게 폭등, 기관차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대비해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혹시 뭐 이제 알트코인들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더 기다리실 수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물이 흐르면
아무래도 큰 쪽으로 먼저 가요. 그게 이제 저 밑에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미 알트코인 숫자가 많아도 실은 너무 많습니다. 선택적인 알트코인 위주로 그 ETF가 될 그 코인들 위주로 유동성이 아마 흐를 것이다. 아직은 뭐 유동성으로 보나 ISM 지수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금, 은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클래리티법 계속 뭐 이제 뭐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미동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외 알트코인들을 이제 올해 이제 뭐 일단은 뭐 여름으로 타깃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수익을 이걸로 걷어서 생활비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로 조금 이제 쟁여놓을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것을 어떤 다른 자산으로 바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른 뭐 이제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24년도 3월달, 24년도 11월달, 그때 굉장히 큰 폭등이 실은 순간적으로 한 달 만에 이렇게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이제 조정을 겪고 뭐 앞으로 몇 개월 더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폭등이 찾아오면 저는 그때 또 진면목이 또 나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숙제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어설프게 전 안 팔 거라고 확신해요. 무슨 얘기냐? 지난 24년 11월에 그 XRP라고 하는 코인은 뭐 4년, 5년간 거의 뭐 재미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소송이란 게 거의 뭐 4년, 5년 갔을 때. 그랬는데 뭐 700원, 뭐 500원, 600원, 700원 하다가 얘가 갑자기 4,000원, 5,000원까지 튑니다. 그럼 4,000원, 5,000원에 팔면 괜찮죠. 근데 500원, 600원, 700원 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대부분 1,000원, 1,500원에서 싹 다 던졌던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겨우 내가 지금 이렇게 뭐 4년, 5년 기다렸는데 고작 지금 10%, 20%, 30% 벌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 XRP가 그냥 그저 그런 코인이 아니구나. 이더리움은 그런 게 아니네. 도지코인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본인만의 숙제를 다 끝내신 분들은 플러스 됐다고 바로 아이고 나 그냥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기대감을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팔면 팔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또 욕을 하실 겁니다.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번 새해 늦었지만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보내주신 뭐 저희가 생각할 땐 너무나 과분한 후원이시고 과분한 성원입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오후에 있는 제 동생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